네, 반갑습니다.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특별세액공제 두 번째 시간으로 교육비랑 기부금 세액공제 하면은 이제 세액공제까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강의 듣기 전에요. 반드시 저번 강의 보험료 세액공제랑 의료비 세액공제 그 앞부분은 듣고 오셔야 돼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제가 그 앞부분에서 그 복잡하고 조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랑 기부금은 2순위 세액공제다. 중요성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소득 요건만 충족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액은 자 이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다 됩니다. 지출하는 거. 자, 그래서 배우자, 부양가족은 그쵸 2순위잖아요. 그죠? 이 지금 교육비 세액공제가 2순위이기 때문에 어떤 요건만 충족하면 되죠? 그렇죠. 연령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 요건이 있어서 자,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 합쳐서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15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교육비 세액공제 중에서요 특이한 점이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신고자, 즉 연말정산 지금 하는 사람의 존속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안 해줘요. 자, 수급자도 안 해줍니다. 자, 세법에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이상하긴 한데, 자, 그럼 장애인을 볼게요. 장애인은 한 단계를 완화시키죠. 한 단계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소득 요건 있었잖아요. 지금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소득 요건도 없애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랑 연령 요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상관이 없고 소득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존속이 약간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 존속이 장애인이면 됩니다. 수급자도 마찬가지야. 다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본인 먼저 볼게요. 본인은 전액공제예요. 지금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한도들이 있습니다. 다. 근데 본인은 전액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원 시간강연제 다 돼요. 직능개발훈련시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한액. 자, 요거는 본인만 되는 교육비 지출 금액이에요. 공제 제외 볼게요.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 이런 거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자, 그리고 부양가족 보겠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해서 대학생이나 취학 전 아동, 그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초, 중, 고 다 됩니다. 지출. 자, 이제 지출 항목은 이제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요 취학 전 아동은 보육시설, 학원시설, 체육시설 요 세 개는 돼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합니다. 초, 중, 고 대학생 다 안 되거든요. 보육시설, 학원 사설학원 말하는 거예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태권도 학원이나 뭐 헬스장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취학 전 아동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도는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900만원까지 돼요. 자, 공제액에다가 이제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죠. 공제율은 15%입니다.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어쨌든 대학생은 한 명당 900만원까지 되고, 자,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는 한 사람당 300만원까지 돼요. 자, 그래서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은 취학 전 아동만 된다. 자, 항목 보겠습니다. 항목은 자, 이제 학교에 대한 지출 다 되는 거죠. 그죠?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되고요. 급식비 되고요. 교과서 대금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생 교육비 교복 구입이 돼요. 체육복 포함합니다. 대신에 1인당 50만 한도고요. 자, 그리고 방과 후 교재 다 됩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비 1인당 30만원까지 한도 다 돼요. 자, 정리하고 갈게요. 본인만 가능한 거는 대학원은 본인만 되는 거예요. 직업능력 개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한액 요 세 개는 본인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신고하는 사람만. 자, 그리고 아까 취학 전 아동만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요거는 취학 전 아동만 된다. 취학 전 학교 들어가기 전인 지금 애들은 몇 년생이죠? 2013년생이 이유입니다. 그죠? 2013, 14, 15, 16, 17, 18, 19에 태어난 사람들이 취학 전 아동이죠. 이 2012년생은 2019년도에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쵸? 그런데 2019년 1월, 2월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월, 2월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쵸? 취학 전 아동이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국외 교육기관, 그쵸? 유학간 지금 자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국외에 소재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국외 취학 전 아동은 이 보육시설, 학원시설, 체육시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자, 똑같습니다. 대학생 900만원까지 한도고요.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300만원까지 한도예요. 자, 장애인 볼게요. 장애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전액 가능해요. 대신에
이렇게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해요. 그렇죠? 지원받는 거는 지출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제외합니다. 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요, 이런 단체에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해당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2강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중요한 게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 해가지고요. 그쵸? 2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았어요. 회사로부터. 근데 지금 3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지출한 건 1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를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랑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되는지 제가 2강에서 분명히 설명드린 게 있어요. 2강은 근로소득, 과세,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 200만원 받은 그 근로소득 금액이 비과세예요. 아니면 과세일 수도 있어요. 그쵸? 비과세면 이미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 금액에 대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그 비과세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공제 대상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00만원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과세가 됐다. 그럼 혜택을 못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요거 2강에서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요거 많이 받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요거 잘 체크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공제 대상이 다 됐으면 그 금액의 15%를 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자금 법정 오리사주조합 지정 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이 4개는 일단 소득세법에 일단 법인세법의 나머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의 기부금액 중 10만원 초과 금액이죠. 10만원 이하는 정치기부금 세액공제라고 그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정기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중요한 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거예요. 지정보다 국가나 뭐 이제 국방, 그쵸? 천재지변 아니면 이제 국립사립 학교, 그쵸?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법인 등 이렇게 항목을 봐도 조금 더 중요한 것을 이제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사조합은 우리사조합이 아닌 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을 우리사조합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아까 법정보다 좀 중요성이 덜 떨어진다고 보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나 종교단체가 이제 다 지정기부금이죠. 의료법인, 그죠? 공익법인 기부신탁. 자, 이 정도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제 대상 금액을 이제 구하는 이제 식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인 분들은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어렵습니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한 개념이라는 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치자금 기부금 일단 100% 해줘요. 법정도 일단 100%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은요, 저 근로소득 금액에서 저 두 개 정치랑 법정을 뺀 그 금액에다가 30%를 해주고, 지정기부금은 이제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그 차이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똑같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저 세 개 위에 정치, 법정, 우리사주 빼고 그 남은 금액이 30%고 종교기부금 같은 경우에 있는 분들은 저 워낙 많기 때문에 10%만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종교단체 왜 기부금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20%를 더 해줘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기 때문에 굳이 계산을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공제 대상 그 금액에다가요, 1000만원 이하면 15%고요. 1000만원 초과면 30%를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다 1000만원 이하죠. 그래서 1000만원 이하 15%. 근데 요게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바뀐 거예요. 올해 2019년도에. 자, 이렇게 해서 기부금 세액공제까지 받습니다. 그래, 특별세액공제까지 봐서 세액공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했죠? 11월부터 지금 2개월간 총금액을 공부했고, 그쵸? 근로소득공제 다 공부했고, 종합소득공제 다 공부했습니다. 세율 공부했어요. 그쵸? 세액공제도 다 봤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총결정세액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말정산 뭐죠? 총결정세액이랑 그 밑에 있는 기납분세액을 비교해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징수되는 것이죠. 그게 연말정산인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세액공제까지 다 받고 다음 시간에 하나 더 볼게. 개정된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중소기업 특별세액하면 청년편만 제가 더 하나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연말정산은 다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거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넘어가기 전 세법의 덫의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